예, 시작하겠습니다. 2일차입니다. 오늘은 3강 기억력과 4강 사고력입니다. 우리 스키마 독서에서 가장 겉으로 보이는 특징이에요. 기억력하고 사고력. 그러니까 뭐 조금 접한 사람들은 우리 스키마 독서를 다 기억력에서 얘기하는 줄거리 발표하는 거, 사고력에서 의문갖기 하는 거, 이거를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겉모습인 거고,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우는 이 기억력, 사고력 때문에 애를 좀 먹지요. 가장 기본부터 먼저는 기억하고 기억력을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억하고 기억력, 사고하고 사고력. 그거는 이제 기억과 사고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보면 기억력, 사고력은 능력이죠. 능력 부분이라 좀 다르죠. 그래서 기억을 스키마로 얘기하면, 스키마가 그 국어 교육에서 이론이 스키마 이론과 텍스트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스키마 이론이 좀 발전, 좀 이렇게 형성하다 좀 중간에 구성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큰 대가가 없어서 스키마 이론이 그렇게 일반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았는데, 텍스트 이론은 교과서를 잘 분석해서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스키마 이론은 독자의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스키마라고 하는 지식, 배경 지식을 뭔가 연결시켜야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독자를 더 강조한 쪽이에요. 우리나라는 고대 노명우 교수인가? 그 사람이 처음에 스키마를 외국에 들여와가지고 초등과 중등을 선생들을 설득해가지고 그쪽에, 그리고 그분이 뭐 교과서 편집위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많이 퍼졌고, 대학교는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펴졌어요. 고등학교는 나중에 텍스트 이론이에요. 텍스트 이론은 훨씬 더 지식을 많이 가르친 쪽이어서 고등학교 선생들은 중학교 때 막 올라온 애들 보고서 얘들이 뭘 배웠어? 뭐 아는 게 없네? 이런 식으로 놀랄 정도로 이렇게 큰 학교 초중고가 일관돼서 큰 틀이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 이론에서 내용 스키마로 아이들 얘기만 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과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인가 교과서에 보면 소나기를 소개할 때 본문 읽기 전에 앞부분에다가 소나기 그림을 그리고, 소나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소나기 그림을 보고서 연상되는 게 뭐냐라고 본인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가볍게. 좀 가벼워서 저는 문제라고 하는데, 가볍게 떠올리고 그런 내가 경험한 소나기를 염두에 두고 그 소나기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스키마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발전하면서 그 스키마가 너무 내용 스키마로 빠지면서 구조 스키마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쪽 입장인데, 구조 스키마라면 틀이에요. 틀. 사고.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이나 정보나 양이 있어도 그 양보단 질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서로가 통합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집으로 말하면 똑같은 재료 갖고서 저 북극의 추운 지방은 벽이 두텁죠. 벽이 두텁고 창문이 작고 해서 같은 재료, 같은 양으로도 작은 집 한 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거를 저기 열대나 이쪽에 보면 벽을 얇게 하고 트이죠, 자꾸. 그러면 똑같은 재료 갖고 집을 세 채 질 수가 있죠. 그 차이는 추운 지방은 춥기도 하지만 거기 외적 침입, 뭐 바이킹 등등 해가지고 그 보호하는데, 자기 내 걸 보호하는데 유리하지만 그만큼 융통성은 없겠죠. 그리고 그 같은 재료로 이렇게 방만하게 한 거는 융통성이 있죠. 새로운 걸 받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휘청거릴 수 있죠. 침입받을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조라든가 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스키마를 구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사고 틀. 그러니까 기억도 마찬가지로 기억 틀이에요. 어제도 계속 초등 선생들하고 얘기하는데, 기억을 왜 강조하냐 해서, 기억 내용이야. 소설은 기억하고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소설을 갖고서 강조하냐고 할 때 스키마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 구조를 익힌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야기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틀로 기억하기 상당히 좋다. 내용보다. 그래서 우리가 옛 이야기 같은 거를 시작하는 거는, 옛 이야기는 전 세계가 유형화될 정도로 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옛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옛 이야기로 있고 그 다음에 동화 같은 걸로 있고 그 다음에 설명문이나 지식책이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접해야지만 기억도 하고 좀 체계가 잡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동화나 옛 이야기를 적게 하고 빨리 내용으로만 들어가서 내용으로 지식 거의 정보에 가까운 지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통합되지도 않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많은 아이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힌트를 안 주면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한다거나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못 끄집어내거나 느리게 끄집어내거나 정확히 못 끄집어내. 근데 힌트를 주면 놀랍게도 잘 알아서 제가 정말 아는 거 아니야? 약간의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이 어떤 분위기 때문에 걔가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모른다고 봐요. 자기 지식이나 정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은 애들이 기억이 안 날 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끊임없이 힌트를 바라지 자기가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까 고민하는 애들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그거는 끄집어낼 만한 최소한의 단서를 자기가 못 갖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자기 사고 지식 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기억하고 기억력 얘기하는 것처럼 구조 스키마도 스키마, 내용 스키마, 구조 스키마처럼 그런 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하고요. 이제 기억력 잠깐 얘기할게요. 기억력을 우리는 거의 다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그렇고 특히 고학년들은 의학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리고 국어에서도 국어 이론에서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지 왜 다 기억해 그러죠. 저도 그러고 싶지만 중요한 것만 기억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뭘 보냐면 평가자를 쳐다봐요. 중요한 거는 평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건 시험 공부처럼 공부를 하면서 그 평가자 쪽으로만 가서 자기 경험도 대입시키지 않고 그 저자가 원래 얘기하는 것과도 별로 상관없이 평가자 쪽으로 특히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 그러거든요. 옛날에 자료 본 것도 은희경의 새해 선물인가? 그걸 거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나 이거 읽었어요. 대충 감을 잡았어. 이게 거기서 나온 거. 그래서 그렇게 감을 잡은 걸로 그 문제를 풀면 다 틀려요. 지문에 주어진 걸로만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맥락과 분리시켜서 자기네가 그 지문을 따왔을 뿐이죠. 따와서 문제로 제시한 거하고 연결시켜서 풀어야지 내가 이 책을 이미 알고 있네? 그럼 틀리거든요. 참 묘한 형태인데 우린 그런 식이야. 맥락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저자의 원래 의도는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걸 평가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두게 돼 있어서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도 저자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자기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도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더 쪼개져 있는 형태긴 해요.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당황하다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름부터 기억을 해 그러죠. 이름부터. 그럼 되게 아이들이 알았다 그래. 물론 아이들이 알았다는 거는 아이들은 두 번 물어본 애들이 없어요. 한 번 물어보고 뭔가를 대답하면 다 알았대. 그게 어떤 형태로 다 알았다 그러고 하거나 안 하거나 가만히 있지 그게 무슨 말인지라고 또 물어본 애는 거의 못 봤어요. 신기해 정말. 정말 신기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도 그냥 심지어는 새로운 애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라 그래요. 친구들이 얘기하면 더 힘들죠. 한 3학년 애가 한 6개월 다니는 애 있고 새로운 애가 있어서 새로운 애가 이거 어떻게 해 그럴 때 야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거 알아듣기 정말 어려울 텐데 다 알았대. 다 알았대. 뭘 알았어? 그럼 가만히 있지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근데 특징인 건 뭐냐? 다 기억하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름부터 기억해. 그럼 그 다음부터 보여준 태도가 뭐냐면 책으로 들어가요. 내 눈치 볼 거 없잖아 이제 알았어. 내 눈치 볼 거고 책을 봐야 돼. 방법이 없네. 그 대신 우리는 책을 이제 쉬운 거 어려운 거를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니까 내가 이 책을 꼭 해라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책 바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책을 자기가 할 만한 거 더 쉬운 걸로 한다든가 뭐 등등 해서 좀 바꾸죠. 그래서 이제 책으로 들어간 형태라는 거야.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책으로 보라. 그게 이제 제일 좋고. 원래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는 거. 어른들한테 이제 어른들이나 중학생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걔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소설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중요하지 않은 걸 작가가 왜 썼겠냐. 일부러 페이지 늘릴 이유도 없잖아. 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썼어. 어떤 관점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지 몰라도 작가라면 당연히 어떤 지식책도 그렇고 최대한으로 엑기스만 쓰는 건데 그걸 왜 쓰겠냐. 다 중요하다 보는 것이 맞다. 그러고 어떤 네 관점이나 어떤 목표나 어떤 평가 그 기준에 따라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게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텍스트라는 거는 다 중요한 거다. 다 기억하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그럼 암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글자를 암기를 하죠. 다 기억하라니까 이제 정확하게 한다고 하나하나 암기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애들하고 싸우는 게 문제예요. 그 암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내용이 느낌이 안 들어와요. 글자를 암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그러죠. 내용을 그림책이나 뭐 보듯이 영화 보듯이 내가 읽은 걸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머릿속에 떠올린 그거 자체를 기억을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말로 푸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좀 얻기 힘들어하는 애들, 잘하고 싶은 애들, 경쟁력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글자를 외워요. 외우면 무지하게 힘들어하기도 할 뿐더러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도망가는 형태를 취하죠. 그런 애의 특징은 책을 이를테면 한 페이지씩 본다거나 외우려고 아니면 그 발표 분량만 계속 봐요. 그 뒤에 안 보고 하나의 단위를 안 보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우리 10분의 10쪽 정도 하라 그러는데 10분의 10쪽을 못 한다거나 그리고 기억 안 나면 뜸들이거나 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어제도 한 명한테 잘 못했는데 걔는 5학년이어서 참 걱정되는데 걔한테 너 기억력 정도로는 10분에 한 30쪽이나 40, 50쪽을 해야 되는데 걔는 10분에 한 8쪽, 9쪽 해요. 그거는 외우면서 뜸들이는 거거든요. 기억이 엉성할수록 이게 다 기억하려고 그래도 이게 중간중간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떠오르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냥 앞에 걸 외우려고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걔한테는 책이 조금 어려운 건데 학년이나 같이 공부하는 애 때문에 더 낮추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따로 책 한 권 빌려주고 뭐 쉬운 거 하라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억력에서 중요한 거는 글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암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을 좀 무시한 거잖아요. 옛날에 내용도 모르고 암기만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기억하지 말라라는 쪽까지 가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암기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기본이에요. 기억이 기본이죠. 중학생 보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험 공부 여기서 하라 그럴 때 하는 것처럼 기억 잘하는 애들이 대체로 성적이 좋았고요. 성적 좋은 애들이 기억을 잘해요. 일단 기억이 우선이에요.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는 또 달라지긴 한데 기억을 한 바탕에서 그리고 자기가 기억한 거를 자꾸 활용을 해야 되죠. 요즘은 뭐 아이가 어른이고 다 활용을 안 하니까 내 기억보다는 이제 인터넷을 믿으니까 뭐 그렇죠. 일템 이런 거에 지금 기억력을 이제 높은 단계로 하면 정체성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기억한 거를 믿으면 내가 한 뭐 몇 개월 전에 어느 음식점에 간 거를 거기 가면서 거기가 어디지 어떻게 가면 되지라고 한 번쯤은 떠올려 볼 만한데 우리는 안 떠올리고 바로 인터넷을 뒤지죠. 그러니까 내 기억을 점점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안 그랬어요. 옛날 사람은 참 그 기억 잘하거나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또 우리 형한테 들었는데 밥 먹으러 어느 집에 갈까? 그래서 전화를 걸더래.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외우지? 그래서 그 집 단골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단골은 아니고 그냥 가끔 가지. 언제 가셨는데요? 한 1년 됐어. 그래서 그걸 전화번호를 어떻게 외우세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한 100개쯤 외우나? 뭐 이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특징적인 걸 기억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인터넷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기억이 강조한 사람은 기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 기억을 자꾸 믿고 활용하고 자꾸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른은 뭐 옛날에 그랬으니까 좀 그렇다 치도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기억한 걸 안 하고 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한 걸 갖고서 지금 공부한 거 연결시켜야 되는데 안 하죠.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 안 나면 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형태니까. 이제 우리 둘째가 수학 과외를 하는데 우리 스키마 방식이니까 설명을 최대로 적게 해라 그랬더니 독서도 아니고 수학을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다 아는 집이어서 한번 와서 나 뭐 해보래. 그래서 말은 했으니까 뭐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5, 6학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니까 내가 한다니까 긴장 바짝 해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 있는 걸 책 덮어라 그랬지. 책 덮어라 그랬더니 책 덮어. 저번 시간에 뭐 했냐? 한 5분 걸려, 5분. 가분수요. 그래, 가분수. 가분수가 뭔데? 정의해봐. 또 한 5분 걸려 얘기하고. 예를 하나 들어봐. 못 듣죠? 모르는 거거든, 모르는 거. 문제만 푸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그제 공부한 걸 다시 읊어보는 거죠. 우리 줄거리가 똑같아요. 그제 공부한 걸 읊어봐. 뭐 했어? 그제는 뭐 했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예습 복습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집에서 복습하고 예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본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끝나기 30초 전, 끝난 다음이네. 30초 정도. 오늘 선생님이 제일 강조한 말이 뭐지? 그래. 그럼 똑같아. 그 다음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 딱 얼굴 봤어. 그럴 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 했지? 이 떠올리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보잖아요. 요즘 애들은 책을 덮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책을 펼칠 때만 공부를 해. 덮으면 애들도 그러죠. 나 보면 내가 왔는데도 신경 안 쓰고 노는 애도 있고 나 보면 조금 의식하는 애도 있고 나 보면서 책을 꺼내는 애도 있어. 근데 나 보면서 책도 안 꺼내는 애도 있어. 가만히 있어. 뭐하지? 지금 뭔 생각하지? 그러니까 뭘 시켜 책 꺼내라고 할 때만 책을 꺼내. 아무것도 안 꺼내.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까? 노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뭔 짱구를 굴리는 거, 시간을 끌거나 뭐 그런 건데, 전 무의식적으로 어떤 애들은 있다고 봐요. 그 선생 보면서 약간 본능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선생님 뭘 했지? 뭘 강조하지? 그게 엄마들한테는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요. 엄마 강조하는 가치를 몸으로 배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 하는데, 선생은 뭐 선생이 많으니까 굳이 뭐 중요하지 않은 선생, 특히 혼내지 않거나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선생은 무시하겠죠. 무시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책을 덮고 공부할 때 말고 덮어서 그 앞뒤로 또는 다음에 공부할 때랑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덮고 떠올려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그런 거를 지금 안 하거나 다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간간히 이제 수업 시간 이거 먹어 애들 보고 자꾸 그나마 말이라도 시키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걸 요약하라든가 뭐 본인 발표하라든가 뭐 이렇게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안 시키죠. 최소한도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한 스키마 교육이 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장 바람직하다기보단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사교육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학원이나 사교육이 절대 그걸 인정 안 하는데 공교육을 다닌다는 전제하에서 사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공교육은 없다 치고 사교육으로 들어가요. 근데 전 그거 문제라고 보고 공교육 하에서 사교육이거든요. 그럼 공교육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 대표적인 게 애들이 자기 표현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떠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될 수 있는 선생은 얘기하지 말라 그래. 우리 선생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 얘기하지 말라. 최대한으로 얘기하지 말고 애들이 계속 떠들라. 그러니까 심지어 줄거리 발표도 한 15분 하면은 4명이 하면 60분이잖아요. 앞뒤 쉬는 것도 아직 90분 지나니까 한 사람이 15분씩 발표하면 그게 돌아가요. 매끈하게 돌아가는데 15분만 말하는 게 너무나 적은 것 같아. 30분 시키자. 그럼 어떻게 돼요? 겹치죠. 정신이 없어요. 막. 겹치면 뭐 2명 겹치나 3명, 4명 겹치죠. 겹치게 해요. 중요한 거는 애들이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정신없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보다 빠르면 1개월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면 적응해요.
계속 신경 쓰인다 그러지 뭐. 신경 쓰면 너 귀 막고 절로 가서 하고 뭐 알아서 해. 그러면 애들 다 알아서 해. 방해되는 얘기, 내가 아는 얘기다. 방해된 얘기 속에서 자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를 훨씬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정신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수업이야. 뭐 전반적인 체계가 없잖아 그러거든요. 수업에 전반적인 체계가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집중하는 형태로만 시켜요. 나는 정신없지 뭐 어떡하겠어 뭐. 정신없이 하고서 눈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못 듣고 태도 좀 보고 간혹 신경 쓰이면 이제 한 3분 5분씩 계기만 듣지 뭐 이렇게. 내용 이상하면 계기만 듣고 보통 때는 그냥 태도만 봐요. 태도만 봐도 거의 한 50%에서 80%는 드러나요. 그리고 우린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걔가 열심히 하는 거. 지금 발표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저번에 말한 대로 기억 날 듯 말 듯한 걸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애를 쓰는 표정들은 얼굴에 잘 드러나요. 애 쓰는 거. 그 다음에 저런 발표를 통해서 집에서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추론해내는 거죠. 아, 제가 제대로 읽었을 것 같아. 근데 제대로 안 읽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좀 따져봐야지. 제가 왜 집에서 제대로 책을 안 읽지? 요새 무슨 일이 있지? 책으로 확인해 보다가 안 되면 이제 엄마랑 상담하면서 요새 무슨 뭐 학원을 더 다녀요?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뭐. 저희는 그런 태도를 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50에서 80%는 다 무너졌죠. 뭐 다 떨어졌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단계 높이려고 그런 걸 못 높이거나 애들이 다 흩어지거나 내용이나 지식은 비슷한데 집중력 이런 건 떨어지거든요. 그 차이는 한 1년 정도 나요. 집중 떨어지고 1년 정도 지나면 내용이나 성적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떨어져요. 결과물이. 독해 같은 게 떨어지는 거고 그 떨어지기 전에 집중은 더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빈틈에 엄마들이 좀 속아. 한 4학년 정도 돼서 시험 보는 옛날에 학교 시험 볼 때 집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엄마가 아니 성적은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거는 한 1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안 믿죠. 지금 성적이 나오니까 애가 지금 집중 떨어지고 안 믿거든요. 집중 1년 후에 집중 계속 떨어지면서 독해라고 하는 결과물까지 떨어지면 성적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니까. 집중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아주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숲도 그러고 세상도 일이 그러지만 애들을 봐서는 처음에는 긴장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집중 떨어지기 전까지 집중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것도 큰 차이 없네. 뭐 엄마 잔소리만 좀 들었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는데 집중하고 애쓰려면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든데 그래서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엄마가 막 분위기 잡아서 나도 그러고 분위기 막 잡아서 애썼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잔소리만 좀 하고 아이고 귀 아파 떨어지면 참 회복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잘 안 듣죠. 근데 기억력도 초기 단계라서 사고력, 독해력에 비해서는 초기 단계라서 집중력이나 태도 가깝게 기본에 기본.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고 사고한 애들은 천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애들은 금방 떨어져요. 한 명 중학교 오래된 애인데 오래 한 애인데 중2 때가 중4 때 책을 감동 있게 읽은 책이 있다고 독학을 그 책으로 바꾸겠대. 우리가 수업한 거 말고. 그래서 그래? 뭐 그렇지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좋지. 그래서 쓰라 그랬어. 그때 기억으로 나무소녀라고 남미에서 이렇게 그 반란군들이 막 마을 사람들 죽이면서 여자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고생한 얘기인데 그걸 너무 걔가 충격을 받았는가 봐. 그래서 자기 감정이 막 들어가게 썼어. 책에 객관적인 거 좀 떠나서 자기 얘기를 막 썼어. 그랬더니 글이 이제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잘 썼지. 근데 그게 문제냐면 그게 그때는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썼어. 열심히 쓰죠. 다음에 쓸 때도 또 그렇게 쓸 때 그렇게 감정이 안 올라오죠. 근데 그럼 원래대로 기억하고 끄집어서 쓰는 거는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한번 안 해봤어. 안 해본 게 좋은 거야. 다음에도 그렇게 써요. 근데 다음에는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런 글이 안 나와요. 그럼 글이 완전 피상적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 피상적이냐면 다음에는 뭐 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등장인물이 5명 나오면 5인물을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 좀 쓰고 그렇지 않은 인물 좀 써야 되는데 기억하는 게 없어. 중요한 인물밖에 못 써요. 기억 자체가 일단 빠졌어.
기억이 빠지니까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쓰질 못하잖아. 한번 편한 거를 맛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학력이 높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속 떨어진 형태야. 기억력도 계속 떨어진 형태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진다기보다 떨어지는 걸 막는 형태라고 보죠. 기억력을 막는 형태지 기억력이 더 좋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말 그대로 독해력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사고력은 애쓴 것만큼 느는 거라서 사고력은 아이나 어른이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기억력은 아이가 월등하게 높은데 그걸 이제 연습 안 하면 떨어지죠. 재밌는 거는 그 어른들 옛날에는 그 독서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1년간 그 후속 모임을 했어요. 그 후속 모임의 상당수는 줄거리 발표예요. 한 6개월 정도 줄거리 발표하는데 어른들은 그림책 이상을 못해요. 물론 나도 못하죠. 나도 그림책 간신히 하고요. 50쪽짜리를 못해요. 한 사람이 50쪽 발표하러 갔더니 이제 한 20쪽 정도 발표하고 계속 뜸을 들이더라고. 나도 가만히 있었지. 나도 아니까. 20쪽만 딱 외운 거야, 실은. 가만히 있었더니 시간 안 됐어요? 한 30초 남았어. 그 다음에 도저히 특히 어른들은 챕터 넘어갈 때가 기억을 잘 못해요. 일단 한 챕터 내에서는 이야기 진행되면 되는데 조금만의 비약이 있을 때 그 기억 잘 못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그걸 아이들 땐 기억력이 천성으로 좋은 거니까 아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그때 기억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해나 독해나 이해 쪽으로만 가니까 기억력 그냥 무너지죠. 아이들 기억하는 거 잘하는 애들 보면 보통 연습하면 한 5, 6학년 될 때 한 40분 뭐 그냥 해요. 줄줄이 해요. 전 제가 시켜도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길래 저게 가능하지? 저 아직도 이해가 내가 시키는 건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지 뭐. 야, 얘도 하니까 너도 해봐 그러는 거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꿈도 꿔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안 하긴 해. 근데 해요. 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정말 신기해. 고등학생 중에서 기억 잘하는 애들은 그 논리적인 책도 해요. 이를테면 역사책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 황당한 게 2학년이 왔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이거 저 다 잘하고 잘 읽더라고. 그래서 그때 되게 저한테 고등학생 온 애 중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전공을 뭘로 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제 개론책들을 이렇게 좀 줘요. 그때 개론책으로 경제학은 장하준의 23가지를 막 봐서 그걸 줬어. 읽을까? 쑥쑥 읽더라고. 야, 저걸 쑥쑥 읽어? 얼마큼 하나? 그래서 발표해봐. 그랬더니, 한 챕터만 할게요. 그래. 그래, 한 챕터 해봐. 근데 한 챕터를 하더라고. 저걸 하는구나. 저걸 하는 애들이 있네. 저걸 어떻게 하지? 한 챕터를 그래도 정말 해요. 걔는, 똘똘한 얘기는 아직 상대적으로. 걔는 나한테 맞고 나머지 다 혼자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고3 때까지 왔. 공부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 난 혼자 공부해서 시간이 많아요. 그냥 머리 식힐 겸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와라. 그런 애들. 그러니까 기억이 좋은 애들은 그런 것까지 기억하는데 애들이 이게 가능한 거라고 좀 봐요. 애들 때 최대한으로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 아까 옛 이야기처럼 하나의 틀이야. 틀. 이야기 틀이거든요. 어제 초등교사하고 이제 초등교사 3명하고 밤에 이제 스카이프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들 학교 내에서 이런 독서를 강조하니까 이걸 활용해서 수업 시간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내년치 계획을 같이 세우는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나서 참 괴롭다고. 그거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옛날 얘기를 읽어주지 말고 들려주기를 해라. 그러면 가장 빨리 좋아질 거다. 자꾸 반복하면 어떤 틀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도 좋아한다. 근데 집에 애들한테 해보다가 조금 자신감 붙으면 자기 학교에 가서 자기 학년 애들한테, 자기 반 애들한테 한번 해봐라. 엄청 좋아할 거다. 그리고 발도르프는 실제로 책 읽어주는 게 아니라 들려주기를 원칙으로 한다. 발도르프 쭉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자꾸 하면서 넣는 것이 옛 이야기가 특히 좋은 게 하나의 틀이 있어요. 옛 이야기. 되게 집 떠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집 떠나서 거기서 우연찮게 자기보다 약자를 좀 구해줬더니 자기가 위기 생겼을 때 그 사람 그 약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다시 또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틀을 익히면서 점점 거기에 변형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그 길어지는 거, 반복되는 이런 틀들이 들어오는 거죠.
구조는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나도 아프고 싶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이 맨 처음에 에드워드란 오빠가 감기에 걸렸어. 그랬더니 난 그것도 헷갈리대. 아빠가 물수건을 갖다 주고 엄마가 먹을 것을 침대에다 갖다 주고 순서도 헷갈리고 사람도 헷갈리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고 이모와 이모부가 전화를 걸어줬어요. 그때 동생은 자기는 일어나서 이불 개고 옷 입고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여동생이 나도 아프고 싶어. 오빠가 부러워 그랬어. 그래서 오빠는 나왔는데 여동생이 걸렸어. 그래서 여동생이 또다시 그 아빠가 물수건 갖다 주고 엄마가 먹을 거 갖다 주고 할머니가 책 읽어주고 이모가 전화 걸었어. 그동안에 오빠는 학교 가서 일어나서 이불 개고 옷 입고 학교 가고 숙제하고 설거지하고 뭐 피아노 치고 이런 걸 했어. 그랬더니 여동생이 또 질투하는 거야. 오빠는 좋겠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왔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시 그 이모부한테 나왔다고 전화하고 할머니한테 책 읽어드리고 부모한테 간식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 하다가 한 번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 구조잖아요. 반복 구조. 약간 틀이 약간 변형된 반복 구제. 그 틀이 익숙한 데는 재밌어요. 리듬감이죠, 반복이. 근데 그 반복 구조나 그런 게 안 들어오면 계속 헷갈려. 그 발표하는 거 보면 아빠, 엄마 순서라든가 그거를 똑같이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했는데 두 번째는 못하는 애는 그건 외운 거예요. 자, 똑같다는 걸 모르는 거지, 느낌이. 그리고 뒤집힌 걸 모르면 순서가 헷갈리거나 내용이 헷갈리고 이런 거는 얘는 아직 틀이 안 들어왔구나 그런 거거든. 틀 들어오면 재밌는데 틀이 안 들어오면 뭐 이 얘기 같고 이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저 얘기 같고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뚜렷하지만 옛 얘기 같으면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뭐 집을 나가서 약자를 구해줘서 이런 틀들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책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딱딱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틀 속에 이야기가 들어오고 조금 새로운 변형들이 들어가면서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정보로 하는 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틀로서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보다 나은 건 우리는 중간중간에 어른들은 그 자기 경험이나 이해로 분석이 들어가면서 그 틀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끊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그거 자체를 분석하거나 그럴 힘은 없으니까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쭉 이어져요. 그게 심지어는 200쪽짜리까지 어느 정도 가는 거는 처음에 그림책부터 50쪽, 100쪽, 150쪽, 200쪽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책들을 주로 고르는 거죠. 그거는 저도 잘은 몰라요. 애들이 발표를 할 만한데 잘 못한다. 아니면 어떤 분을 빠뜨렸다. 저거 왜 저러지? 그래서 그때 보면 저 꼬였구나. 꼬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간의 순서대로 안 쓴 거. 한 100쪽에서 200쪽짜리. 요즘 옛날 얘기도 가끔 그런데 시간 순서를 안 썼으면 애들은 그거를 헷갈려요. 그러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설명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기억 못해요. 시간의 흐름대로 쭉쭉 가야 돼. 아니면 주인공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헷갈려서 제가 미리 알기보다 애들이 발표를 할 만한데 못한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애가 열심히 안 읽었나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애가 성실한 애라 웬만큼 읽었을 거야. 그럼 왜 그러지?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보면 이런 부분이 걸리는구나. 실제로 조한 에이킨이 쓴 동화작법 보면 동화책에는 시간의 흐름을 바꾸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어른 소설과 달리 주변 장가지가 너무 많으면 헷갈린다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건 근데 요즘 작가들은 그 어른을 겨냥해서 그런가, 어른이 평가하고 어른이 상을 줘서 그런지 그런 식의 어른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럼 대단히 헷갈려요. 이를테면 김여령의 우아한 거짓말, 애가 자살했어. 그 다음부터 그걸 풀어가는 추리소설 같은 거는 재미는 있는데 기억은 못해요. 기억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 거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일수록 기억 잘하는 걸 쓰고, 물론 기억 잘하면 이제 그런 것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초점을 둘 때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거리를 주지만, 기억에 초점을 둘 때는 기억이 전형적인 구조로 돼 있는 것들을 주로 줘서 걔가 기억의 틀을 잡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가요. 지금은 30분 됐네.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더라?
뭐 잊어버렸네. 한 가지 뭐지? 이거 하나 할까요? 아모스와 보리스 보면 그 윌리엄 스타이그 책에 좀 글자가 많긴 해도 재밌거든요. 고래하고 생쥐가 이제 서로 친구가 된 얘기거든요. 생쥐가 이제 바다 여행을 하고 싶어서 배를 만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가파져 굴러 떨어져 갖고 이제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 죽겠구나 그러는데 그때 이제 고래가 와서 구해줘요. 고래 등에 고래가 쭉 올라오니까 이제 등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항해하면서 쥐는 고래 등 위에서 이렇게 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끝부분쯤에 그게 나와요. 저도 그거 외우지 못하지. 고래는 그러니까 그 생쥐가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그 고래의 그 당당함, 크고 이런 크고 당당한 거에 감탄을 했고 고래는 쥐의 섬세함 같은 거에 감탄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거 기억한 데는 거의 없어요. 그쵸?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이잖아요. 설명 기억 잘 못해요. 아주 내용 잘하는 애들도 그거는 되게 다 빠뜨려요. 그리고 약한 애가 그걸 기억하면 수상한 거예요. 그건 외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외울 가능성이 좀 없어요. 애들이 외우는 거 좋아하는 거는 그 어떤 나열되는 물건들, 구체 물건들, 이를테면 배 항해하기 전에 준비하는 뭐 육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건 외우지만 그런 추상적인 단어, 당당함 이런 거. 근데 독후감 쓸 때는 책을 힌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어요. 한 4학년 애가 쓴 게 재밌어. 4학년 애가 썼는데 기억 잘 안 돼. 아니 그 쥐가 고래의 그 당당함, 크고 당당하고 그런 거에 감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섬세한 거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간대.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그 뒤에 재밌는 거는 그래도 그런 게 되나? 감동은 이런 걸 받아야지. 똑똑함 딱 썼어요. 이야 정말로 애들은 똑똑한 게 가장 절실한 거죠. 똑똑한 거에 감동을 받아야지 뭘. 솔직하다 잘 썼다. 그런 거 전 아무런 내색도 안 해. 그냥 둬요. 내색하면 이제 선생의 어떤 강조가 들어가서 영향을 받아서 뭐 잘 썼다 어쩌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애들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제 초점 그룹이면 좀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점이 그 집중력이나 태도 또는 기억 또는 독해, 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책 교재를 조금씩 다르게 써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것까지 구분해서 그 추천 목록을 만들진 못하는데 저런 소식지 이런 거 보면 저거 줘보자 하나. 그쪽 동네에는 이거 못 받으신 분도 있겠네. 이거를 그 제주도 사람은 어떻게 보내주고 그 과천도 어떻게 줘야 돼? 내가 그때 빠뜨렸어 이걸 줘야 돼. 이게 대략적인 설명인데 여기에 추천 목록도 있거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그런 추천 목록을 기억력, 사고력, 독해력으로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역부족이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있으면 수업할 때 약간 고려를 하죠. 그래서 애들이 기억에 강조할 때는 기억 쪽에 주로 쓰고 그리고 독후감 같은 거는 이를테면 교재를 이것저것 하더라도 옛날 얘기나 판타지는 잘 못 쓰게 하고 초기 판타지, 생활 동화를 주로 많이 쓰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수업할 때 응용은 하는데 그걸 완전히 어떤 드러내놓고 강조 뭐 체계로 잡지 못했어요. 그런 건.